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에 역대급 독감 유행까지 쉽지 않은 한 주의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며 1월 10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자리가 자리 싸움의 편가르기로 반년 넘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효표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의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드디어 다음 달 내려집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의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다음 달에 의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의장 선거 파행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공석 사태. 무효표 논란에 안수일 의원 측이 제기했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드디어 다음 달 13일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자리 다툼의 당사자이자 원고와 참가인으로 각각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심 선고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에서 해결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까지 재판까지 오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1심 판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심 판결에도 그 앞에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 거고. 당초 의장 선거 결과가 무효인지 여부만 가리겠다던 재판부도 의장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안 의원 측의 추가적인 청구를 받아들여 일단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도 화해 등의 노력은 멈추지 말아달라며 사태 해결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역으로 재판부에 요청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희는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가려지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에서 이 선거가 명확하게 무효라는 점이 밝혀지면 의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걸 법으로 판단할 때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서 새로운 의회를 거쳐야지 법원의 판결로 의장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권분립에도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차례 의총 결과 불복에 자리 다툼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의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넘게 지금 7개월째인데 결국 재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다른 데도 좀 생각을 좀 해야죠. 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다음 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25일에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소송 당사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할지 또 이번엔 재선거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12.3 계엄 사태를 맞아 국민의힘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야당과 당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의원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있어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울산의 김상욱 의원에 대한 당내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19%가 늘어난 금액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에 1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12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환과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 등록업체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와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 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37회 울산 상공대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시상부문은 경영대상과 기술대상, 안전대상 등 3개 부문으로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이 수여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시상식은 오는 3월 27일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울주군이 추진 중인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울주 파크골프장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울주군은 지난 7일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와 안전성에 대한 국토부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추진 중인 울주 파크골프장은 온양읍 고산리 일원 철도 유휴부지 48,600여 제곱미터 36홀 규모로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울주군은 조건부 의결사항을 보완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손명희 의원과 울산 HDFC 팬클럽 처용 전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수 축구경기장 관람석 가운데 3층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공사를 멈춰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HD 팬들의 반대에도 울산시는 어떠한 공식 발표도 없이 관람석 3층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팀 컬러인 파란색에서 빨간색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공사가 계획돼 정치색을 입히려 한다는 팬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설공단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이 적색 계열인 만큼 국제경기가 개최되는 문수 축구경기장 관람석 전부를 청색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 3층만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해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오는 15일부터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관내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입후보 설명회 일정은 15일은 남구, 16일은 울주군, 20일은 중구, 23일은 동구와 북구 순으로 해당 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연두 업무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연두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올 한 해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의 세부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장, 부시장, 주요 실국장과 구군 부단체장들이 연두 업무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 차원의 연두 업무보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역량을 한데 모아 흔들림 없는 시정을 꾸려가겠다는 각오의 자리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그걸 다시 한번 올 연두에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울산 정말 자부심 느낀다 그럴 수 있는 올 한 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들어 울산시가 내세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시정 목표는 올해도 역시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이 같은 시정 목표를 기반으로 울산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활력 도시,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이 있는 유잼 도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등 3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업무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주요 사업을 보면 남목 일반 산단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올해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1호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첨단 2차전지 통합지어센터 구축 사업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현장 지원 전담 공무원을 현재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 지정합니다. 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등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 기반도 확충합니다. 부활에 성공한 울산공업축제를 울산 대표 시민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게 축제를 준비하고 오는 7월 예정된 방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끝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청년희망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75세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울산형 인구정책 수립 인구업 전략본부 운영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도 올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을 35%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을 지난해 33%보다 2%포인트 높인 35%를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 영업의 날 운영,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를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5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면서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한파와 감염병에 대비한 구호품을 전달합니다. 이번 기증은 최근 한파로 체온 저하와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울산시와 사회복지시설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호품은 이불 패드와 방한장갑, 미니 핫팩, 보온 머그컵, 손소독제 등 필수용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울산본부는 어제 중구청을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50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중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중구 지역에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5 수국축제주 시음회가 오는 11일부터 열립니다. 남구청은 어제 지난해 수국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제안한 수국축제주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3가지 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음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장생포 옛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족관 개선 공사로 임시 휴가 냈던 고래생태체험관이 오는 14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개선 공사에서 수족관의 안정성 보강과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했으며 관람객들의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관람창을 새롭게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구청이 울산 동구의 숨은 맛집을 알려주는 지도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맛집 지도 동구에 맛있을 텐데는 별점이 높고 이용 후기가 많은 음식점 45곳에 한 줄 평과 추천 이유가 담겨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동구 내에 있는 관광 안내소와 호텔, 동행정복지센터 등 24곳에 비치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